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121회 1차 필기 합격한 구인호입니다. 먼저 반갑고, 제 시험 합격한 거는 제가 좀 믿기진 않는데, 어쨌든 다 우리 교수님하고 학원 덕분에 빨리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시험 준비 기간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 120회 때 시험은 공부를 너무 엉터리로 해가지고 1교시만 시험 치고 나왔고, 교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1교시만 시험 치고 나와버렸고, 2교시, 이번에 시험 칠 때는 목표가 4교시까지 무조건 앉아있자, 다 쓰고 나오자라는 목표에서 썼는데, 운 좋게 합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공부했던 방법은 학원 교재만 솔직히 2회 때, 121회 때는 제가 그것만 했습니다. 다른 거는 1회 때 너무 실패를 해가지고, 121회 때는 학원 교재 2권만 그냥 집중하자. 그래서 한 10번 이상 본 것 같습니다. 그 두 권 책을. 그래서 뭐 교수님이 맨날 대답은 잘하고 왜 떨어지냐고 맨날 그러셨던 게 기억이 정말 많이 남는데. 근데 그 교재만으로도 충분히 아마 제 이번에 느낀 건데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 그래서 저는 서브노트는 따로 안 만들었고, 그 책을 서브노트화 시켰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대제목을 아예 책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없던 내용들은 다 네이버라든지 뭐 다른 교재를 찾아가지고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대제목 4개를 만들어서 그걸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안 보고, 그리고 솔직히 전 기출문제도 안 봤습니다. 기출문제도 보진 않았고 그 책만 봤습니다. 일단 방법은 포맷 일단 완성한 거랑, 그 다음에 용어 교재 챕터 다 공부하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했던 거는 기술 지침만 그냥 한두 번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교재 보고, 그 파트에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용어 교재 보고, 기술 지침에만 한 2번 숙독만 하고, 이제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시험 볼 때 느꼈는데, 이제 소설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콘크리트,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문제가 콘크리트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지침에 나왔던 내용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한두 개라도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걸 꼭 적었습니다. 그랬던 게 좀 기억에 많이 남고, 시험 볼 때는 제일 중요시 했던 게 뭐냐면,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거. 모르는 문제도 저는 무조건 아이템에 숫자 명사를 무조건 넣으려고 했습니다. 틀리더라도 무조건 넣으려고 했습니다. 숫자를.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걸 썼습니다. 콘크리트 나왔을 때, 진동 다짐 철저 안 쓰고, 진동기 사용 시 7200부터 8000 rpm 유지. 그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내용을 서술 문제 12문제를 골랐는데, 12문제 중에 정확하게 제가 자신있게 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집중했던 것은 아까 아이템에 숫자 많이 쓰는 거랑 명사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엑스트라를 저는 못 썼습니다. 아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엑스트라를 못 썼습니다. 엑스트라 자체를 생각지도 못했고, 엑스트라를 못 썼고, 그 문제에서 묻는 것만 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징과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 쓰라 그러면 엑스트라는 진짜 솔직히 못 썼고, 특징 딱 쓰고 시공시 유의사항만 딱 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끝냈습니다. 시험 볼 때 한 2.5페이지에서 3장은 꼭 맞추려고 했고, 모르더라도 내용은 다 채웠습니다. 장수는.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질문에 무조건 충실히 답하자라는 게 이번에 목표였습니다. 솔직히 아는 문제는 1교시 때 같은 경우는 제 점수가,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전 평균 62.3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점수가 나왔는데, 1교시가 2, 3, 4교시는 평균 점수가 180, 185, 180이었고 1교시가 205점이 나왔습니다.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던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8점이 3개고 7점이 3, 4개 되는 것 같고, 6점 밑으로 나왔던 게 17점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나왔는데, 대제목을 꼭 4개는 안 썼습니다. 저는 몰라가지고, 내용을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4개를 안 쓴 것도, 3개 쓴 것도 있고 2개 쓴 것도 있습니다. 대제목을 2개 쓴 것도 있습니다. 특히 뭐 가설 게이트, 이번에 시험 보셨을 건데, 가설 게이트는 제가 모양만 알고 전혀 몰라가지고, 개요 쓰고 가설 게이트는 뭐다, 개요 쓰고 2번 고려사항만 한 페이지 채웠습니다. 거의 한 페이지 채웠습니다. 근데 그게 8점이 나왔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구체적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디테일하게 뭐 숫자라든지 명사라든지 뭐 어떤 교통량 어쩌고 뭐 반영해야 된다, 그런 용어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어 점수를 잘 받았던 것 같고,
서술에서는 다 진짜 평타만 때렸는데 평균 점수만 다 받았어요. 모든 문제가 대부분 점수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42점에서 50점 사이로만 다 집어넣습니다. 점수가 다 똑같습니다. 45점이 대부분이고 42점에서 50점이 대부분이었고, 서술 점수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모르는 문제더라도 교수님이 가르치신 수업 시간에 했던 암기하라고 했던 그 내용이랑,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다 외우고 있는 표준 양생 기간, 공기량, 슬럼프, 그것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45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서술을 이번에 답을 쓴 걸 제가 제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진짜 한두 개만 특화된 아이템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거, 여러분들이, 선배님들이 다 아는 것만 쓰면 아마 45점은 다 주는 것 같습니다. 제 기분상, 제 이번에 점수 나온 거 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일단 묻는 말만 대답을 잘하는 게 1번인 것 같고, 두 번째는 특히 아이템의 숫자와 명사는 저는 진짜 무조건 다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솔직히 저는 묻는 말에만 대답해가지고 모든 시간에 한 5분에서 10분 동안 다 남았습니다. 모자란 게 아니고. 그렇게 썼던 것 같고, 글씨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답안지 쓰고 나서 제출하기 전에 제가 제 글씨를 보고도 솔직히 잘 못 알아보겠던데, 그래서 막 글씨 고쳐 쓰고 막 그랬는데 마지막 남은 시간에 글씨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림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림도 한 페이지에 하나 들어갈까 말까 했는데, 정말 다른 선배님들 보면 치수 그리고 막 그렇게 했던데, 저는 이번에 리프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리프트 시험 문제 쓸 때도 리프트 마스트 그리고 그냥 상자만 2개 그려서 그렇게 그림 그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45점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리프트도 제가 숫자 넣은 거, 리프트는 솔직히 제일 몰라가지고 리프트 숫자 넣은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밑에 방울 180cm 이상 딱 그거 하나만 숫자만 쓰고 나머지는 다 평양을 썼습니다. 사람과 화물은 같이 적재하면 안 된다. 아주 상식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써도 보니까 45점 정도를 주는 거 보니까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만으로도 평균 점수를 아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이번에 좀 많이 느꼈고, 그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외워서 쓰면 안 된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외워서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생각하면서 쓸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아까 교수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시험 문제를 다 쓰고 4교시 끝나고 나와서 그 다음날 내가 뭘 썼는지 기억해보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복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복기가. 그냥 쓰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팍 쓰다 보면 시간이 다 끝나 있고 자기가 뭘 썼는지 나중에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 몇 개 기억나는 거고, 뭘 썼는지, 정의를 뭘 썼는지도 지금 10문제 중에 정의가 뭘 썼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숫자 아이템은 많이 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묻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답을 했다. 서술을 쓸 때는 묻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집중해서 썼고, 엑스트라에 전혀 저는 집중을 안 했습니다. 엑스트라는 거의 쓰지도 않았고, 엑스트라를 쓴 것은 딱 하나, 커트널 시험에 목업 테스트랑 필드 테스트랑 풍동 실험 그 3개 비교표 딱 그것만 하나만 엑스트라를 썼고 나머지는 엑스트라를 쓰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를 좀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요새는 항상 조건이 따라옵니다. 문제 앞에. 예를 들어서 시공식 콘크리트 유의사항에 쓰시오. 앞에 콘크리트, 앞에 지붕 아니면 초고층이라는 단어가 꼭 이번에 시험 문제 보니까 그렇게 붙던데, 저는 문제를 풀 때 초고층이라는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초고층에 예를 들어서 펌프 압송시, 초고층의 펌프 압송시, 초고층의 무엇이, 아니면 지붕에 콘크리트 탔을시, 아니면 슬래브에 콘크리트 탔을시, 물론 내용이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그 안에 조건에 맞춰서 시험 답안을 구성하실 때 쓰는 게 아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1교시에 시험 보고 나는 이거 시험 절대 못 붙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4교시까지 끝까지 앉아서 시험 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소식이 있으실 것 같고, 영어 저 많이 썼습니다. 영어. 제가 아는 영어는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진짜 모든 영어로 다 제가 아는 영어는 다 좀 동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많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교수님이 외우라고 한 것만 외우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기술사 시험이라는 게. 그 다음에 틀린 거에 대해서 쓰면서 아 이거 틀리면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쓰면서 아 이거는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쓰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는 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그거 썼습니다. 외단열 공법에 열교 사례 및 시공시 위상의 문제 나왔었지 않습니까? 외단열 공법을 제가 시공해 본 적도 없고 솔직히 열교 사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시공시 위상에 뭘 썼냐면 제가 쓰고도 웃겼는데 진공단일제 써야 된다고 썼습니다. 진공단일제 열 전도율 0.0036, 036인 열 전도율이 높은 진공단일제를 써야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도 좀 약간 어이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썼습니다. 근데 그게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왔더라고요. 희한하게. 서술에서 제일 점수 많이 받은 게 그 문제입니다. 그림도 외단열하고 내단열을 같이 그렸습니다. 저는 외단열 공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는 외단열하고 내단열을 같이 그렸습니다. 스티로폼을 안쪽도 그리고 바깥쪽도 그려서 그림을 그렸는데도 점수가 50점이 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채점의 기준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 내가 아는 걸 그냥 쓰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번에 진짜 시험 보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100점 만점이잖아요. 100점 만점에 80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합격이 60점입니다. 제가 기사시험 칠 때도 기사시험 볼 때도 100점 만점에 한 96점 맞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똑같습니다. 60점 맞아서 합격하나 90점 맞아서 합격하나 똑같으니까 60점의 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수준에서 머릿속에 있는 수준에서 충분히 장수 채워서 논리적으로만 풀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번에 운 좋게 합격하면서 그렇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여기 오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원래 독서실을 꺼내가지고 있었는데 합격하고 나서 독서실 안 가고 있는데 내일부터 또 가야 될 것 같은데 독서실에서 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선배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을 한두 장 적었으니까 필요한 거는 받아들이시고 필요 없는 것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교수님 이 단기간에 운 좋게 이렇게 합격하게 됐는데 감사드리고 선배님들도 빨리 합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